이어서 인베디드 개발 생태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리눅스 BSP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리눅스 BSP와 관련된 그 개발 생태계와 그리고 리눅스 BSP 개발자 분들이 어떤 그 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또 학습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리눅스 BSP와 관련된 개발 생태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리눅스 BSP 개발과 관련된 개발 생태계에 대해서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리눅스 BSP가 무엇인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BSP 개발 생태계, 그러니까 지금 국내 개발 생태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생태계는 크게 봤을 때 IP 솔루션, SOC,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 칩셋 업체라고 하는 SOC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품 개발 업체가 있는데요.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SOC 팹리스 업체 비중이 한 20% 정도 되고요. 리눅스 BSP 내에서. 그리고 제품 개발은 한 70% 정도, 70%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개발 생태계를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여기 보이는 IP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암이라는 회사가 IP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 IP 솔루션이라고 명시된 이 회사들은 보통 팹리스 업체라고 그러죠. 팹리스 업체랑 주로 코어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리눅스 커널이 있고 그리고 솔루션이 있는데 이 팹리스 업체는요. 암 프로세서를 자신의 그 칩 위에 실장을 해서 올려서 그 위에다가 리눅스 커널을 사용합니다. 그 리눅스 커널을 빌드한 다음에 이 해당 그 칩 내를 구성하고 있는 그 독립적인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IP라고 그러는데 이 RP를 제어하는 드라이버를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리눅스 커널 위에다가 여러 그 칩이 기본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 드라이버 펌웨어를 개발하는데요. 이를 BS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SP는 보드 서포트 패키지의 약자인데 BSP를 SOC 업체, 팹리스 업체가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BSP라는 용어는 팹리스에서 개발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뜻하는데요. 리눅스 BSP 개발자라는 용어는요. 사실 이 팹리스 업체에서 언급된 BSP에 국한된 용어는 아니고요. 리눅스 BSP 개발자는 여기 보이는 그 SOC 업체, 팹리스 업체에 있는 개발자 분들도 자신을 부를 때 나는 리눅스 BSP 개발자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나는 팹리스 업체에 일하고 있다. 나는 그 어떤 칩의 어떤 부분을 제어하는 드라이버를 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눅스 BSP 개발자는요, 그 제품 개발 업체 분들도 자신이 리눅스 BSP 개발자다라고 스스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팹리스 업체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대부분 제품 개발 업체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소개할 때도 리눅스 BSP 개발자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리눅스 BSP는요. 팹리스 업체에서 개발한 부트로더라든가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BSP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래서 BSP에 대한 용어를 좀 상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SOC 업체에서 개발한 이런 그 칩이 기본적으로 이제 동작할 수 있는 이런 BSP 전체 패키지를 제품 개발 업체에서 받아서 이 SOC 칩 위에다가 완제품을 개발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개발 상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OC 팹리스 업체는 한 20% 정도 되고요. 국내에서 나머지는 완제품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팹리스 업체 중에 뭐 대기업 하면 국내에 국내 최고의 대기업이죠. 뭐 삼성전자의 LSI 사업부가 팹리스를 하고요. 그리고 요즘 뭐 많이 떠오르고 있죠. 뭐 리벨리온이라는 업체, 보스 반도체, 텔레칩스, 그리고 뭐 여러 업체들 되게 많아요. 예, 팹리스 업체. 이 팹리스 업체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뭐 SSD 컨트롤러로 유명한 뭐 파두가라는 업체도 이 팹리스 업체다에 속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 개발 업체 같은 경우는 팹리스 업체가 전달한 BSP를 받아서 이 위에다가 그 제품 개발과 관련된 시나리오에 맞게 뭐 새로운 프리페어를 붙이거나 하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리눅스 BSP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태그 에어리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제가 좀 용어를 정의를 할 텐데, 리눅스 BSP 개발자 중에서 칩셋 업체에서 일하시는 개발자 분들 있잖아요. 여기 SOC, 팹리스 업체에서 일하시는 개발자 분들이 알아야 될 그런 그 개발 지식과 완제품 개발 업체에서 일하시는 리눅스 BSP 개발자 그 알아야 되는 좀 내용이 그 배경지식이 약간 다른데요. 팹리스 업체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ARM 아키텍처를 더 많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SOC 아키텍처, 그러니까 자신의 칩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드웨어와 관련된 다양한 여러 지식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리눅스 BSP 개발 생태계에서 제품 개발 업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리고 디버깅을 좀 더 많이 잘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칩셋 업체에 있는 개발자 분들이나 혹은 완성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에 있는 개발자 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MCU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 알아야 될 테크 에어리어와 비교해 보면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보시면 MCU 같은 경우는 코어텍스 M3와 관련된 그 ARM 아키텍처를 잘 알아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리눅스 BSP 같은 경우는 코어텍스 A53, 57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리눅스 BSP와 관련된 그 SoC 칩을 설계할 때는요, 이때 사용이 되는 대부분의 ARM 프로세서는 코어텍스 A53, 코어텍스 A57과 같은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ARM 프로세서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에 맞는 ARM 아키텍처를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MCU 개발자 같은 경우는 RTOS나 베어메탈을 잘 아실 필요가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리눅스 BSP 개발자 같은 경우는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잘 익히실 필요가 있고요. 그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는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디바이스 트리라든가 리눅스 커널이라든가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 이와 같은 내용을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MCU 인베디드 개발자 분들은 이제 프리 RTOS, 그러니까 RTOS 중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RTOS가 프리 RTOS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했는데요. 이 타스크 인터럽트 GPIO, ADC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SOC 아키텍처가 있는데 여기는 MCU 아키텍처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MCU 인베디드 개발과 리눅스 BSP 개발과 좀 차이점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 보시면 MCU 인베디드 같은 경우는 GPIO라든가 ADC라든가 RSQC, SPI를 뭐 잘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SOC 같은 경우는 그 칩을 설계할 때 대략 어떤 제품으로
SOC가 설계될지를 어느 정도 정해 놓기 때문에, 자, SOC를 설계한 단계에서 여기 보이는 ADC, I2C, SPI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고객사가 개발을 할 것 같은 그런 컴포넌트를 미리 SOC 업체가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눅스 BSP를 개발할 때는 이런 퍼리퍼럴을 뭐 이렇게 수정하는, 그러니까 GPIO 핀을 수정해서 퍼리퍼럴을 새롭게 붙이는, 뭐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그런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제가 리눅스 BSP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테크 에어리어에서는 GPIO, ADC, I2C, SPI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MCU 인베디드 개발할 때는요, 이런 퍼리퍼럴이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리눅스 BSP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기 위한 테크 에어리어와 MCU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기 위한 테크 에어리어가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부분도 있고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취준생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취준생 분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학부 과정에서 배우시는 운영체제라든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든가 이와 같은 과목들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과목들을 여러분이 들으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후에 MCU 인베디드를 개발을 하시거나 혹은 리눅스 BSP 개발을 하시는 경우에 모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눅스 BSP와 관련된 개발 생태계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리눅스 BSP의 용어를 설명드렸고, 그리고 리눅스 BSP 개발자가 되기 위한 테크 에어리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뭐 여기까지 끊고 다음 영상에서는 저에게 직무와 관련된 질문하신 그 분의 질문을 좀 읽으면서 또 관련 내용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